안녕하세요. 영상음악 실습 2학기 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1주차 수업으로 이제 수업 소개와 전반적인 학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수업을 1학기 때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1, 2학기 1, 2로 나눠져 있는 수업이니까 연계 수업이어서 1학기 때 거의 대부분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혹시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 1학기 때 했던 복습 영상들을 같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쫓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우리가 사운드 디자인에 중점을 뒀어요. 영상 사운드에서, 영상 음악에서 음향이 갖는 효과와 음악이 갖는 효과를 나눠서 1학기 때는 사운드 디자인 쪽에 예를 들어 뭐 주먹 다툼을 하는 사운드라던가 옷깃을 여미는 사운드, 뭐 책장을 넘기는 사운드 같은 사운드 디자인에 중점을 둬봤습니다. 중간고사 때까지는 OAP라고 하는 온에어 프로덕션 프로모션이라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사용되는 짧은 홍보용 혹은 어떤 이벤트용 영상을 중점으로 하고요. 한 30초 정도의 길이의 영상의 사운드 디자인을 해봤고요.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인물 중심의 필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상의 음악, 사운드 디자인을 해보는 걸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프로덕션의 단계입니다.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이전에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겠죠. 연출을 기획하고 어떤 총체적인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고 실제로 영상이 촬영되면서 그 영상 촬영의 현장 소리를 담는 붐 오퍼레이터의 역할, 그렇게 현장 소리를 담아서 프로덕션 단계로 와서 다이얼로그 에디터 혹은 ADR 에디터가 하는 역할, 백그라운드 에디터가 하는 역할, 사운드 이펙트랑 폴리 아티스트가 하는 역할들을 봤습니다. 드디어 이번 학기 때 이 뮤직 에디터의 역할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전체적인 프로덕션 단계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중간과 기말로 나눠서요. 중간 때까지는 30초 미만의 짧은 영상에 대한 음악 작곡을 합니다. 아마 OAP랑 조금 연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그거보다는 긴 영상 1분에서 3분 정도 1분의 CF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 저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뭐 이별신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트신이라던가 뭔가 좀 더 스토리가 있는 영상이 훨씬 좋겠죠. 아니면 추격전이라던가 격투신이라던가 만약 액션신을 정했다면 1학기 때는 그 액션신에 등장하는 강목 부러지는 소리, 뼈 부러지는 소리, 주먹 난투극 소리, 그 사운드 디자인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엔 그 액션이 좀 더 긴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드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또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전반부에 행했어야 되는 영상음악의 총체적인 이해와 작업 과정, 영상음악의 기법과 기능, 영화음악의 역사에서 예제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예제가 모두 다 이제 저작권 때문에 잘리게 돼요. 그래서 후반부에 진행되려고 했었던 영화음악에 사용되는 음악 재료와 다양한 장르의 영화음악에서 어떠한 음악 요소들, 편곡 혹은 악기 편성, 그 다음에 작업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를 조금 더 먼저 보고 우리가 아마도 아직 계획으로는 2주 뒤에는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그때의 상황을 봐서 좀 더 유동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학기는 뮤직 에디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까지는 30초 미만의 짧은 영상에 대한 음악을 작곡하는 거고요. 그래서 30초 미만은 아무래도 어떤 액션씬이나 뭐 이별 장면 같은 스토리 중심보단 이미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학기랑 매치시켜 보면 OAP 음악에 대한 음악 작곡, 필름에 대한 음악 작곡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학기 때 수업 중에 다이제릭 사운드랑 논 다이제릭 사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저번 학기 때 수업을 듣지 않으셨던 분은 제가 이 영상을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게 다이제릭인지 어떤 게 논 다이제릭인지 나눠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제릭 사운드는 영화 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사운드로 우리가 듣는 소리를 영상 속의 인물들도 들으면 그게 다이제릭 사운드예요. 전화벨 소리 혹은 대화하는 다이알로그, 발걸음 소리, 이런 사운드들이겠죠. 논 다이제릭 사운드는 영화 스토리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를 캐릭터들은 들을 수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화 음악이죠. 영상 음악.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만들려고 하는 음악이 논 다이제릭 사운드 중에서 필름 뮤직 파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영화 음악이라고만 한정 지을 필요 없어요. 영상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음악에 필요한 건 영화 음악의 기능을 이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상 음악은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걸 서포트 해주면 돼요. 보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슬픈 장면이라면 더 슬프게, 기쁜 장면이라면 더 기쁘게, 의미 없는 장면이라면 정말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음악을 깔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으로 영화 음악의 기능도 볼 거고, 영화 음악의 역사와 영화 음악에 사용되는 재료들 세분화돼서 보겠지만, 사실 영상 음악은 한 문장이에요. 영상이랑 잘 붙으면 된다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재료가 훌륭하고 해도 영상이 음악이랑 잘 안 맞으면, 혹은 음악이 영상을 너무 압도한다거나 영상의 큰 스케일을 음악이 담아내지 못한다거나 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음악의 최적의 어떤 중점이 된다라는 건 영상하고 붙였을 때 잘 붙는가? 잘 붙는다? 오케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논 다이제릭 사운드에서 영상 음악 파트를 만들어 보지만 어떤 영역이 있었냐면, 다이제릭 사운드 안에서 소스 뮤직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방 안에서 라디오가 있을 때 이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청중도 듣지만 영상 속의 캐릭터들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음악은 사실 꼭 논 다이제릭의 영상 음악 파트를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장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이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방 안 구석에 누군가 피아노 치는 사운드다 라는 컨셉의 음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상음악 실습 수업을 이제 이어가다 보면 영상에 사운드를 붙이거나 음악을 붙이는 걸 그냥 하나의 단순한 기술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영상이라는 그 스토리 매개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영상에 대한 템포를 따라가는 능력이라던가 색채감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정말 영상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내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3분짜리 영상에 3분짜리 음악을 붙인다 라고만 생각하면 자꾸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1학기 때도 설명드리고 강조했지만 영상 음악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2번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자꾸 원칙적인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많은 가능성 중에 우리가 이번에 실습하려는 건 이러한 영역인데, 이러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영역도 가능하다. 즉, 내가 고르는 영상이 어떤 것일 거냐, 내가 이 영상에서 어떤 걸 청중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영상음악 실습을 공부해 가시면서 조금 더 장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동반되면 그게 가장 이제 좋은 학습이 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클래식 음악 전공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음악은 어쩔 수 없이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어쿠스틱 악기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두고 현악기의 선율과 목관악기의 사운드를 담아서 음악을 만드는 걸 가장 1차적으로 상상을 하시겠지만, 영상은 그 시대마다 장르들도 달라지고 퀄리티도 달라지고 스토리들도 달라져요. 소재들이 달라지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대서사극에 나와도 혹은 SF에 나와도 액션에 나와도 전쟁 영화에 나와도 굉장히 뉴트럴하게 작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 존 윅 같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사운드, 테일러 베츠의 음악을 들으면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배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악기들을 제조합해서 사운드를 만들고 있는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 음악입니다. 이런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음색으로 사운드를 만드는 많은 영화 음악 작곡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는 이제 다양한 영화 음악 장르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음악, 알고 있었던 음악, 즐겼던 음악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면, 이건 제가 재즈 음악 수업할 때 사용하는 PPT 화면입니다. 컨츄리 음악과 블루스 음악을 나누면서 흑인의 음악과 백인의 음악을 기본적으로 한 줄로 나눠보고 거기에서 파생된 음악이 어떻게 팝 음악과 결속되는가, 컨츄리 음악에서 파생된 음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음악에서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실 때 내가 이 영상에서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지, 어떤 스케일을 사용해야지, 어떤 화성을 사용해야지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음악 장르를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 새로운 악기의 사용이라던가 새로운 장르의 적용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그것 또한 이 수업의 가장 좋은 목표점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건 일단 많은 영화를 보셔야겠죠. 굳이 제가 여기에서 영화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영상물을 접하셔야 돼요. 이 영상물에는 다큐멘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만든 CF가 있을 수도 있고 공익 광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가 가장 이제 제작 과정에서부터 모든 후반 작업, 시나리오,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까지 모든 예술의 형태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재즈 수업 시간에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세계 2차 대전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여준 PPT 화면입니다. 혹시 몇 편이나 보신 것 같은가요? 제 2차 세계대전 영화 어디까지 봐봤니?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사람이 영화 음악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음악엔 어떤 특징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영화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게 영화 음악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상이 들려질 때 내가 영상에서 뭘 봤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영화 음악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영화 음악의 기능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 영상을 충분히 느꼈는데 음악이 그걸 잘 서포트해줬던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이게 영상 음악이 갖는 1차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음악만 기억에 남더라. 사실은 그 영화가 망했던 얘기겠죠. 근데 몇 개의 특징만 집어봐도 최근에 개봉했던 덩케르트 2017년 같은 곡은 한스 짐머의 사운드 디자인과 셰퍼드 톤이라는 그 다음에 옥타토니 스케일의 사용이 굉장히 돋보였던 곡이고요. 아마 영화 음악 기능에서 예시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영화 하나면 대부분의 예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저작권에 안 걸리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는 존 윌리엄스의 대표적인 아주 미국스러운 사운드와 오케스트레이션, 음악 선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이라는 사회가 보여주는 영웅에 대한 어떤 찬사와 인류애가 어떻게 존 윌리엄스의 선율과 그 다음에 미국적인 사운드로 등장하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고요. 에너미 앳 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임스 호너의 어떤 텐션 모티브, 그 다음에 제임스 호너가 가지고 있는 영화 음악에 대한 뭐라고 할까, 복선, 암시, 그 다음에 사운드 퀄리티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역시 얘도 존 윌리엄스의 작품이고 한스 짐머의 작품이고요. 한국 영화도 빠지면 안 되니까 한일 합작 마이 웨이도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한 학기 동안 제가 이런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라고 권해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취향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이제 계속 권해드리는 건 힘드니까 가장 좋은 건 한 영역, 한 주제를 찝으셔서 그 영역에 관련된 최소 3편의 다른 작곡가가 만든 음악을 들어보시고 영화를 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런 어떤 서브젝트, 나는 로맨틱 영화가 좋아, 액션 영화가 좋아, 전쟁 영화가 좋아, 이런 분류가 아직 머릿속에 완전하게 차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최근 히트작부터 영화를 조금 충분히 많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음악 1학년 이제 대학 막 입학한 친구들한테 레슨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음악을 많이 들어라. 그런데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 세수하듯이 듣지 말고 샤워기 틀어놓고 물 흠뻑 맞듯이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음악 하나 들었네 끝, 이것보다는 정말 많은 영화와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영화 음악의 어떤 기능들과 감정들이 체득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밑줄 긋고 외우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영화를 보시고 많은 경험을 하실수록 더 좋은 사운드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를 많이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상미와 그 영상미가 갖고 있는 스토리, 내가 얘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접근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접근을 너무 클래시컬한 범주 안에 두시지 말고 좀 더 넓은 장르, 영역으로 넓히는, 전자음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EDM 음악을 넣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반대로 전자음악만 작업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엔 반드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접근 방법을 가지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련된 깊은 이론의 음악 재료들의 사용과 기능과 어떤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 학기 동안 계속 고민하고 최선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